이제 2023년이 되게 경기적으로 되게 불황이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가장 많이 좀 보고 있는 키워드가 경제적 자유. 이 음, 키워드가 좀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좀 많이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방식이 다 다르고 누군가의 크기는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재테크를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창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 벌었더니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어떤 사람은 월 5천만 원 벌었더니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크기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시대적 상황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는 뭐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좀 얕은 지시로 알았을 때는 경제적 네, 자유라고 하면 우리가 로버트 키요사키 항상 얘기하거든요. 뭐가 경제적 자유냐? 로버트 키요사키가 네, 물어봤을 때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에 대한 definition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돈으로 딱 환산하면 이렇게 부자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네, 일을 하지 않으나 월 1억씩 내 통장에 음, 들어오는 거. 네. 예를 들면 음, 그게 이제 부동산 뭐 빌딩을 살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채를 보유하는데 임대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월세 순수익이 월 1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총 12억. 예. 어 네, 저기 달러로換算하면 한 1 million dollar 이렇게 되겠죠. 그게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다. 그게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게 네, 경제적 자유하고 부자는 또 달라요. 경제적 자유는 그 우리 로버트 키오사키 그 게임 보드를 보면 내가 나가는 지출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태어나서부터 지출 있잖아요. 지출이 있는데 내가 근로소득을 일해서 번 돈이 말고 그 네, 지출을 커버하기 위한 그 내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들어오는 소득이 지출을 커버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네, 방금처럼 나는 지출이 한 500 정도 나가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네, 부동산에 들어오는 소득이 한 500 정도 된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더 이상 500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알바하거나 뭔가 뭐 창업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500 나오고 내가 500 쓰면 그게 경제적 자유인 네, 거예요. 근데 내가 음, 월 1,000만 원 쓴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벌 거냐 아니면 부동산에 나올 수 있는 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들어오는 소득 그 소득이 얼마나 오래 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삼성 기업보다 더 오래 갈 거란 말이죠. 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나 하지 않으나 들어오는 소득. 어떤 사람 배당금이라고 얘기해서 배당금 500, 월 500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알고 있는 경제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네, 저는 경제적 자유에 좀 집중하지 말고 진짜 네, 자유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월 5천 이상 벌어 받고 그리고 이제 1억으로 거의 가까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어 예전 같으면 꿈만 같은 어떤 수입이잖아요. 그죠. 근데 월 1억 벌어도 50%는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경제적 네, 자유고 돈을 뭐 적게 번다고 경제적 자유를 못 이뤘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자꾸 잣대를 기준화 맞아요.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면 조금 더 통찰 있고 조금 더 좀 성숙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어, 근데 돈그릇이 내가 크지 않으면 돈을 네, 많이 벌어서 네네.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저주가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면, 아, 너 돈 벌어봤으니까 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핑계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내가 그 이상을 돈 벌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네. 진짜 경제적 자유를 원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무슨 음. 말이냐면 경제적 자유 방금처럼 부동산에서 월 500 들어오고 월 1000이 들어오고 월 1억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네네. 뭐 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내가 어때요? 월 500이라고 하는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해도 안 그래요? 그죠. 예.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그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거기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 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무거운 것 같아요. 왜 네. 나한테는 경제적 자유가 있고 내가 게임하고 놀고 하는데 왜 자유가 없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뭔가 일을 안 하면요, 정신병에 걸려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게임하고 맨날 그냥 논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은 분명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창의력을 엉뚱한 데 썼을 때는 마약할 수도 있고 네. 이상한 짓거리를 상상하면서 악마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음. 음. 부자들이 중에서도 우리가 연예인 중에서도 돈 많이 몇백억씩 벌어놓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했을까? 맞아요. 그게 자유가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이 말이 음. 되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만 자유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런 거예요. 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네. 때 안 하고. 맞아요. 근데 봐봐요. 돈이 완전 많이 들어올 상황에는 어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네. 있어. 예, 네. 거기까지는. 근데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안 하고 싶을 때 네. 만약 내가 지금 월급쟁이고 정말 이 일을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안 한다라는 결정을 낼 수 있을까요? 보통? 없죠. 나 없죠. 그만 내일부터 회사 때려쳐야 되지. 이런 결정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어떤 끼가,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예전에 했을 때 네. 분명 나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줘요, 위에서. 예. 내가 이제 나름 사람도 잘 이끌고, 네. 예, 나름 이 리더십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하나만 잘 앉혀놓고 이제 하면 어떻게 보면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 네. 회사마다 그 그룹별로마다 이제 그 어떤 그룹의 어떤 형태와 어떤 리더십과 어떤 그 스웩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룹에는 스웩이 없는 그룹,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네. 그룹은 좀 멋있는 그룹도 있어요. 제가 운영했던 그룹은 좀 글로벌 했거든요. 막 네.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막 네네. 중국에서도 오고 막 말하는 걸 보면 영어도 막 네. 이렇게 한국 그 어떤 네. 그 본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막 영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건 그 당시부터 저는 고객의 노예는 안 됐어요. 제가 늘 음. 얘기하지만 고객하고 나 사이에 항상 수직 관계였어요. 그리고 나와 그 기득권 사이에도 항상 어떤 관계냐면 네.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8개월 정도 내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의 성공이 내 성공이잖아요. 맞아요. 60대 되는 조선족 아줌마를 내가 월 80만 원,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놨을 때 그때 네. 내 소득도 월 80만, 1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네. 완전 네트워크에서 밑바닥이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예. 근데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한 6개월, 8개월 지났는데 내가 이런 한 사람 만들고 그 나머지 몇 사람은 월 한 3, 40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네.
근데 그 사이에 8개월, 6개월 사이에 다른 기득권 있는 사람들 보면 새로운 신규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60대든 50대든 들어온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왜 그렇지? 나는 밑바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득 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돈도 많고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핀도 나보다 더 훨씬 높은 사람들인데 왜 단 한 명도 이렇게 돈이 되게 못 만들까? 난 그게 되게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누군가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가지면 네, 자유가 생겨요. 내가 일하는 게 진짜 노예처럼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안 맞아요.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어때요? 야, 나 너랑은 일을 못 해. 그리고 너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페이스북 막 그때 라이브 쇼라든가 막 유튜브라든가 막 공개를 했거든요. 너는 네, 너는 이렇게 한 걸 내가 해봤는데 내가 네 밑에서 해봤는데 아니더라. 나 아닌 건 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득권한테 엄청 당했죠. 두드려 맞아요. 맞았죠. 여러분 그죠. 그 무슨 뭐 그 군대 가면 뭐 고참들한테 잘못 그거 걸리면 엄청 얻어 맞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주먹질을 얻어 맞은 게 아니라 저는 네, 이제 정치판에 달려 내 코드까지 뽑힌 거죠. 예를 들면. 예. 음, 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네,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하고 자유로운 네, 존재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측 못 하겠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네, 알잖아요. 우리가 트럼프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맞아요. 어떤 방향을 틀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일관성은 있어요. 예. 음, 근데 일관성이 있다고 예측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일관성이라는 게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늘 혁신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요번에 그 저희가 PCM 다이나믹 프로그램도 런칭했을 때 사람들 가격을 기대했는 게 막 8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막 450만 원 이랬는데 아니 가격이 50만 원짜리 떡 나왔어. 네, 예측 못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다들 우와. 표정이 그냥,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잖아요. 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5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냐고. 네. 음, 다들 놀랄 거예요. 특히 저희 와이프가 맞아요. 제일 놀랬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 그죠. 그렇게까지 낮출.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완전 통보식으로 예, 연정 PD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하영 PD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예 제가 세팅해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이 사람들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네,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속 경험하는 어떤 그 사이에 사실 진짜 자유가 뭔지 이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라고 했을 때 봐봐요. 내가 월 1억씩 부동산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부자들 중에서도 꼰대 같은 부자가 많고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 막 건물주 중에 벌벌 떨고 건물주 중에 행복하지 않은 건물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경제적인 자유는 이러는데 진정한 자유는 못 이뤘어요. 아 음,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그죠. 이해가 내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엄청 큰 카테고리 안에 그냥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 네. 그냥 일 안 할 때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생존이라는 생활이라는 게 좀 가능한 정도의 아주 작은 카테고리 중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점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인간은 분명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 자유만 얻으면은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내가 돈 이 정도만 벌면은 그 댓글들만 이렇게 읽어보더라도 음. 거기까지만 벌면은 그냥 소원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경제적 자유는 이루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노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오고 나서 거의 한 달은 그냥 치유받듯이 그냥 놀았잖아요. 그 전에 그냥 계속 일을 하다가
근데 뭔가 내가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이 그냥 치유만 계속 받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조금 조금씩 생겨나간다는 걸 느꼈어요. 저번 주부터. 음,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미션이 주어져가지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구나, 에너지 레벨이.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도 그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해서 맞아요. 뭔가를 해야 정신병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적 자유는 그냥 일부분이고 내가 시간적인 자유도 얻어야 되고, 내 선택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자유. 뭐라 하더라도 내 선택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맞아요. 선택적 자유도 얻어야 되고, 그냥 자유라는 카테고리가 엄청 큰데 그 경제적 자유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찌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상한 뭐 누가 부동산 여기 투자했다 해가지고 거기다 음, 투자하고 거기서 쫄딱 망하고, 누가 창업하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하니까 맞아요. 잘 벌었다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누가 또 인셀덤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돈 벌었다 하니까 거기 또 투자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 하나에만 이렇게 쫓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진짜 자유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만 봤기 때문에, 큰 걸 못 보고 그 네. 자그마한 파이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